2차 방정식을 먼저 해봅시다. 개념 노트 27, 26쪽입니다. 개념 노트 26쪽. (2차) 방정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차 방정식은 이런 거죠. AX가 B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양변을 A로 나눠주면은 X는 A분의 B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있었어. A가 0이 아닐 때 A분의 B다 라고 할 수 있고요.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 되었을 때 이제 B가 0이 아닌 경우랑 B가 0인 경우, A가 0이 될 때 B가 0이 아니라면 좌변은 무조건 0이거든요. A가 0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늘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래.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리고 A가 0이고 B가 0이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식이 성립합니다.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고요. 비슷하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은요, 절대값 x 빼기 a가 b가 된다면 이때는 x 빼기 a가 b가 되거나 x 빼기 a가 마이너스 b가 되거나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런데 x 빼기 a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두 개가 있더라면 a보다 b가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우리가 케이스를 세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작은 거보다 작을 때,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 작을 때, 큰 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때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주신 다음에 그 부등식의 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세요? 다음 단원에 부등식을 할 때,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 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풀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이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풀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막 일일이 나누는 거 말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예제를 하나 쓰셔야 되는데, 이게 2차 함수랑 같이 있어서 32페이지에 빈 공간에다가 예제를 하나 써봅시다.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지. 부등식이지 그게. 부등식이다, 부등식. 예제 쓰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착각을 했습니다.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 문제인데 방정식이 아니라.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돌아가셔서 2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우리가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어떤 주어진 조건들이 막 등장을 할 거거든요. 어떤 2차 방정식이 막 중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다, 막 이런 조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판별식만 막 쓰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틀리냐면 2차 방정식은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k-1, k+1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때 판별식 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걸 빼먹어요. 얘가 0이 되는 것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항상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 이용해서 하거나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죠.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근해 공식도 있죠. 마이너스 b 프라임 루트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이제 b 프라임은 2분의 b, 이 b가 b 프라임, 이 b 프라임이 b다. 범진아, 근해 공식 누가 만든지 알아요?
지훈이 알아? 근의 공식? 지우 알아? 여러분들이 들어봤어요. 그 인도는 아니고요.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인데 서아시아 그쪽에 이제 옛날에 아라비아 왕국이 있었지. 거기에 있던 알콰리즘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알콰리즘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알콰리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알콰리즘이가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별식 판별식은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판별식이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 되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괜찮지? 근데 문제 그 강서로 혹시나 가게 되면 강서 같은 곳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로 내는 게 어떤 걸 내냐면 계수가 실수가 아닌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특수 계수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계수에 허수가 있거나 또는 루트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판별식도 우리가 막 계수가 허수일 때 막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중분을 가지는 경우는 계수가 어떤 놈이더라도 유리수가 아니라 뭐 무리수가 있던 또는 뭐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있건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계수가 허수가 있거나 무리수가 있거나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중분을 가지는 경우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두 근을 여기서 근의 공식에서 나온 두 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분의 b 알파 베타는 2a분의 c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영국의 수학자 비에트라는 사람이 도입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26페이지에 꼭 알아두기에다가 써둘까? 26페이지 꼭 알아두기 공간에다가 하나를 써둡시다. 이게 부등식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방정식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이 차 방정식은 계수들이 역순이 되면 됩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 역수를 해의 역수를 근이 역수가 되면은 계수들의 순서가 역순이 됩니다. 해가 역수가 되면은 계수들의 순서가 역순이 됩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두 줄이면 증명이 끝나는데 이것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집어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고요.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준다면 알파분의 b, 알파 제곱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근이 알파분의 1이란 소리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식은 이 방정식에 x자리 알파분의 1 대입을 하면 이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해가 얘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와 얘는 해가 역수 관계다. 베타도 마찬가지겠지? 이거 썼어요? 범준이 썼니? 거기 써놔. 26페이지에 꼭 알아두기에다가 이게 몇 차 방정식이건 다 성립합니다. 3차이건 4차이건 5차이건 해가 역수가 되면 근이 역순이 된다라는 거.
다 쓰셨으면 뒤에 넘어가서 예제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뒤에 넘어가서 빈 공간에 예제를 하나 씁시다. 유형은 이거거든요. 근의 공식을 잘못 알고 있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제를 안 적어놨네.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그냥 쉽게 할까? 이걸 가지고 근의 공식을 뭘로 할래? 아무렇게나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할까? 이걸로 기억해서 풀었더니 해가 1이랑 미안 이거 쓰면 안 되지. 원래 방정식을 찾는 거지. 해가 1이랑 3이 나왔다. 원래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어떻게 푼다고 배웠습니까, 지우야? 이거는 셀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는 봤을 겁니다. RPM에도 있고 다 있는 문제라서. 이거는 뭐 어떤 근의 공식을 어떻게 잘못 외우고 있건 우리가 항상 이 과정을 통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의 공식이 조금 이제 얘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케이스별로 기억하는 건 어려울 테니까 이 방법으로 이 유형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한 근은 플러스라고 하고요. 한 근은 마이너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을 더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가 사라질 거고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니? 알파 베타는요, 둘이 곱하면은 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a분의 c가 됩니다. 맞아? 자, 그럼 갑시다.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2b거든요. 두 분의 합이. 그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2b면 원래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지? 두 분의 합을 쓸 때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는 소리입니다.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은 미안. 이거 안 써놓고 갔네. 그래서 얘가 두 분이 1과 3이니까 얘가 4라고 할 수 있고 얘가 3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 우리가 b는으로 쓸 수 있어요. b는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고 c는 3a라고 쓸 수 있거든. 괜찮죠? 힘들어. 이 차 방정식을 쓰실 때 우리가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b와 c 자리에 얘네들 a에 관한 식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a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플러스의 3은 0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훈아, 여기 듣기 평가하고 있어. 일어서서 들어, 일어서서. 이거를 써두십시오. 뒤에 빈 공간에다가 몇 쪽이었냐? 범진아, 거기 넘겨. 뒤에 빈 공간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거를. 근의 공식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다 썼나요? 수요일에는 와 호랑이 안 생겼네.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예제를 하나 더 써두십시오. 칠이라고 썼어? 얘들아 엄청 많이 틀리는 겁니다. 범진아, 잠을 못 잤어. 많이 못 잤어?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래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그럼 일단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용을 해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이고요.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것까지는 찾아두시고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더하기 2배 루트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7에다가 2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맞아? 맞아? 지우야 맞아요? 아니야? 맞아? 시훈이 맞아? 범준이 어때?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맞아? 너희 다 틀렸어요. 이게 객관식일 때 보기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걸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문제로 출제되면 한 5번, 6번쯤으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해. 검토를 할 때도 많이 놓쳐.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채점하다가 왜 틀렸지? 왜 틀렸지? 답이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틀렸냐면 봐봐요. 알파 베타 곱한 게 1이라는 건 얘네 알파 베타가 같은 부호죠. 근데 얘네들을 더하는 게 마이너스래. 그럼 둘 다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실제로 전개를 시키시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은 루트 알파를 제곱을 한 건 얘고요. 그 다음 2배의 루트의 알파 루트의 베타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여기 알파 제곱이 아니라 알파죠. 여기서 알파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를 합체를 할 때 알파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합체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지난번에 했던 음수의 제곱근에서 루트 곱하기 루트가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마이너스라면은 합체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이고요. 알파 베타가 1이라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써두시고요.
예제 쓸 게 많구나. 예제 쓸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적어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시험에서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을 적어드리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뭐 테스트를 본다거나 문제집을 풀었을 때 우리 교재에도 이런 유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 개념 노트를 적어두면은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내신 대비할 때 이런 것들만 쭉 훑어보면은 훨씬 더 오래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빨리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fx의 두근 합을 안 써놨네. 두근의 합이 2라고 하자. fx 이퀄 0의 두근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더한 게 2래요. 그때 f의 2x 더하기 3 이퀄 0의 두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 굉장히 평범한 내용의 문제이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fx 방정식을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개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두근의 합이 2인 아이들을 생각해요. 더해서 2가 되는 두 친구를 생각해봐. 시은아, 더해서 2가 되는 숫자 2개 아무거나 생각해봐요. 2랑 0. 그럼 fx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돼. 두근을 이용해서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시라고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해도 됩니다. x 마이너스 38,600 뭐 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2x 더하기 3이라는 것은 x 자리에 2x 더하기 3을 대입을 하라는 거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x들을 찾아주시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알았죠? 두근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fx의 방정식을 우리가 편한 식 아무거나 세팅을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써주시는데 이거 너무 막 크게 쓰지 마세요. 2차 함수도 쓰셔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2차 함수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제가 한 개 더 있긴 한데 너무 크게만 쓰지 마세요.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는 다 썼지. 응? 응? 지우 알아듣고 있니? 범진이 알아듣고 있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고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fx는 2차식입니다. fx는 2차식. 문제라도 먼저 써봐. 문제라도 거기 써놔. 마지막 예제입니다. 나도 졸리.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F의 알파는 F의 베타는 3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먼저 얘네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F 안에 들어가는 식이랑 밖에 있는 식은 모두 한 문자에 대한 1차식으로 이거 나타내셔야 됩니다. 2차 항들이 들어있을 때도 있거든요. F 알파 제곱은 베타 뭐 이렇게 F 알파는 베타 제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얘네들을 한 문자에 관한 1차식으로 먼저 나타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F 알파는 베타인데 이걸 알파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거든. 그럼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어. 괜찮죠? 베타도 마찬가지 F 베타도 역시나 같은 과정으로 2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F의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는 0, F의 베타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fx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개의 근이 바로 알파, 베타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f의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은 째거든요. 그러면 f의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건 fx는 최고치한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하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 얘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f의 0의 값이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럼 f0은 3이고요. 0을 각각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우리가 fx를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의 3.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게 f4의 값을 구하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f4는 알겠죠? 포인트는 얘네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관계식이 있을 때 얘네들을 한 문자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하셔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얘네들의 식을 는방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구나. 그럼 알파 베타가 두근이 2차 방정식이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fx식을 유도할 수 있다. 어려울 때 다들 사경을 헤매고 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 썼나요? 아니야. 자,
쓰실 거는 이제 거의 끝이 났고 다 쓰신 분은 29페이지로 다시 가봅시다. 개념 29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위에 이제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무리수인 근의 켤레근이 이제 유리수라는 계수가 되어야 되고요, 조건이. 허수의 켤레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계수가 실수라는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근을 그 켤레근의 성질을 쓸 수 없고요. 그냥 근 자체를 x자리에 대입을 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계수가 실수 또는 유리수라는 조건들이 있어야 무리수의 켤레근, 허수의 켤레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도 보시면은 실근의 부호가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이 이제 서로 다른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부호가 다를 때,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서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절대값이 같을 때 이 5가지가 실제로 굉장히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실근의 부호 거기다가 메모 하나 쳐두시고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스를 쳐두세요. 실근의 부호 전체에다가 밑에 범지나 그 전체에다가 박스를 쭉 쳐서 이거는 정말 꼭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였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이건 인수분해할 때 했었는데 기억나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괄호 안에 y에 관한 식들이 들어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우리가 루트 밖으로 얘네가 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합니다.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표현은 한 문자 x나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쓰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알았지? 괜찮죠? 기억이 나세요? 시연이 기억나니?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기억나? 이런 것도 있잖아.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우야 이거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에 1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여라 그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문제에서 나와 이제 이거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또는 뭐 허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건 우리가 여기 인수분해할 때 이 자리에 루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근의 공식을 써서 찾으란 이야기예요. 근의 공식을 써서 하나 쓰고 근의 공식을 써서 하나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라고 나온다면 얘도 근의 공식을 써서 하나 쓰고 근의 공식을 써서 하나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아이고